지금부터 경남 산업고등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는 교직원 소개, 학교장 인사말, 학교 생활기록부 개선사항 안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안전, 내 자녀의 성공적인 취업 순서로 진행됩니다. 홍세철 교장선생님, 위재수 교감선생님, 김재현 행정실장님입니다. 1학년 담임교사입니다. 2학년 담임교사입니다. 3학년 담임교사입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입니다. 부장교사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산업고등학교 교장 홍세철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께서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바른 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정하고 전 교직원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 직업을 찾는 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깃든 학교 문화를 만들고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자신의 꿈과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취업 역량 강화 사업, 특성화하고 핵심 지업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해 신뢰와 존중의 회복적 생활교육, 배움과 관계를 이어주는 이음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학교 실현을 위해서는 전교생 문화예술 공연 관람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감성 친화적인 복합 공간 조성, 사제 동영,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찾는 학교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이해연수, 산업교육, 자격증 취득교육, 성공한 선배 CEO와의 대화, 공무원반, 부사관반, 방과 후 운영, 전공 심화 동아리 운영을 통한 기술 인재 육성 등의 교육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장실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학교 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산업고등학교 모든 가족들의 코로나19 극복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학부모님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생활 태도 및 성장 변화의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이자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준연구 보관되는 중요한 법적 장부이기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법령을 근거로 기록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기록되고 있지만 기재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크게 학생의 기본사항, 비교과 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기본사항에는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사항,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비교과 활동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교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석차 등급,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전 교원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올해는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개별 학생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에 변화된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재 불가 사항입니다.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 불가,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기재 불가, 학생이 재학 또는 졸업 예정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불가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기재 지침이 고쳐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기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 하에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 과정에서의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부 대필 기준을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제공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내용입니다. 2020학년도 3월 1일 이후에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입력 유보되는데요. 입력 유보 후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 폭력으로 조치받은 경우 입력 유보한 조치사항까지 모두 기재하며 올해부터는 조치 학년도가 서로 다른 경우 추가 조치를 받은 학년도에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 지원을 위해 기재 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상경력 제공 내용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학기당 1개만 제공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 실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탐구교과군에서 올해부터는 모든 교과, 모든 학생으로 입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녀의 생활기록부 열람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학년도 서술형 항목인 교과학습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제공하지 않으며 이전 학년도 학교 생활기록부는 열람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을 개설하였습니다. 학부모 혹은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선업고등학교 인성안전교육부장 조영창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예방, 자살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학생이며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은 장기화될수록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관찰하실 때 이와 같은 징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또한 평소와는 다른 행동과 언행을 보이니 부모님께서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불러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관련 학생들끼리 분리가 필요하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가 완료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이 피해가 적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한다면 학교에서 일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피해가 크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미동의를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은 조치를 수용하거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예방입니다. 학생들의 자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둘째,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녀의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자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비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넷째,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해와 같은 자살 징후가 보인다면 반드시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회초리 한번 대지 않은 부모님이 계실까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며 종종 우리 아이에게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를 대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시청하고 인성안전교육부에서 준비한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작물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 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총 66명, 2013년도 한 해에만 22명이 목숨을 잃어 갈수록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학대에 의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소희는 요즘 하루하루가 악몽입니다. 이유 없이 항상 폭행을 당하고 또 당하고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항상 화만 내는 아버지. 그들이 애비를 애비로 보나? 그들이 다 어디 갔어? 딱히 이유도 없는데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고함부터 지릅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치울게요. 진짜 답답하네 정말.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언,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두 자매는 항상 위축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들러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희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부부싸움, 그 여파는 항상 소희에게 이어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또다시 날벼락을 맞은 소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닌 아버지의 손찌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집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왜 소희를 때릴까요? 아동학대 90% 이상은 이제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80% 이상은 친부모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거다라는 이런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부모로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집에서 일어나는 폭행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하루도 안 빠지고 물건 부수고 비명소리 나는데 아유 모를 수가 있나요? 저 집은 매일 그래요. 우리가 말릴 수도 없어. 내 아버지가 워낙 사나워서. 늦은 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버지의 학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뭐야 이거? 문 안 열어? 문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는 부모의 폭행으로 아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친부모에 의한 학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로 안 와! 이놈의 새끼들이! 그런데 상담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생 지희는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까지 받고 있었던 것. 좀 더 일찍 신고했다면 아버지의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가출을 하고 싶어도 동생이 너무 어려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으면 모든 피해가 동생한테 가거든요. 엄마는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친아버지로부터 폭력은 물론 성희롱까지 당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두 아이. 자매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0년에 9,199건, 2011년도에 1,146건, 2012년에 1,943건, 2013년에는 13,0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무조건적인 손찌검. 한 번 당한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는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 이제 큰 제도가 있죠. 우선은 그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친권자 또는 보호자를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사적인 그런 제도로서 친권을 이제 상실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친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그 자녀들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친권 제한 정지 제도는 부모라는 울타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울타리가 자녀를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동 역시 이제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아동 학대를 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것은 범죄가 된다는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상처를 주는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정신적인 학대, 성희롱과 같은 성적 학대,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방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중복 학대까지 아동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아동 학대가 피해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말하기를 꺼려하며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경우가 많습니다. 소희와 지희 자매는 결국 신고를 해 현재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학대라는 생각이 계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존재입니다. 친부모를 포함하여 아무리 가까운 누군가라도 나에게 학대를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주변에 학대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학교 선생님과 같이 믿을 만한 어른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침묵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부 교사 서대협입니다. 저는 내 자녀의 성공적인 취업 목표 설정이라는 주제로 학교의 취업 현황과 올해의 취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020학년도 취업 현황입니다. 작년 취업률은 39.4%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관련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현장 실습과 취업에 힘써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산업설비과에서 해병대 부사관 1명, 해군 부사관 1명 합격을 한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대기업 공기업으로의 취업은 아니지만 해마다 양질의 취업처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취업처는 참고로 봐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1학년 때는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2학년 때는 취업을 준비하고 3학년 때는 취업을 실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처의 유형을 크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부사관, 일반기업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각 유형별로 준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생활기록부 출결과 내신 성적을 관리하고 각 기업별로 나와 있는 인적성검사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기업은 역시 생활기록부 출결과 내신 성적을 관리하고 NCS 기반 직무적성 검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성화고 경력 채용을 하는 공무원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그다음 도교육청공무원, 도청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을 치게 되겠습니다. 지방직인 도교육청공무원과 도청은 전공과목, 그리고 공업계열은 물리, 농업계열은 생물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신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부사관은 육해공 해병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필기 선발 시험으로 간부 선발 도구와 한국사 시험을 칩니다. 체력 평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학생이 취업하게 되는 일반 중소기업은 자격증과 생활기록부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의 인성과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생활만 성실하게 한다면 출결과 내신 성적, 자격증은 알아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인성도 자연스럽게 갖춰질 것입니다. 추가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각종 방과후 학교라든지 캠프, 동아리 등등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력과 인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3학년들의 준비사항입니다. 1학기에는 필기 면제자 검정, 의무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자격증을 반드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고요.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해보는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 산학 맞춤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120시간을 학교에서 추가 실습 교육을 받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과별로 10명 정도를 1학기에 선발할 예정이니까 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취업처를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나라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취업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2019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학생과 기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에서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는 정책으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선도기업은 교육부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기업, 참여기업은 그 외 기업,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선도기업만 우수하고 참여기업은 우수하지 않다.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고 선도기업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고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려는 우수한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선도기업은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거친 후에 조기 취업이 가능한데요. 올해 경남산업고 일정상 수업 일수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 10월 6일부터 조기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여기업으로의 취업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올해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3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갈 때, 그리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때
정부에서 주는 큰 혜택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올해 내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졸 취업 연계 장려금입니다. 취업을 해서 6개월을 근무하면 400만 원을 받는 제도인데요. 400만 원을 취업자에게 먼저 주고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일할 계산해서 환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실습 지원금입니다.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할 때 하루당 3만원씩 최대 3개월, 한 달에 6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기업에서 주는 월급 외에 추가로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역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교육부 시스템에 실습 일지를 잘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 실습 지원금 모두 학생 본인의 1금융권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단체로 계좌를 발급받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취업을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있습니다. 2년간 300만원을 적금을 하면 만기 때 1200만원을 수령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졸업 후에 회사하고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고, 그 말고도 각 지자체별로 주택 지원, 차량 임차, 대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혜택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편이나 직접 학교 취업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